2023년 11월 새벽 5시 15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거실. 63세 남자가 혼자 운동화 끈을 묶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실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아무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처음으로 혼자 달리러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62년 인생 중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퇴직하고 1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그는 왜 이 나이에 이 새벽에 혼자 운동화 끈을 묶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들립니다. 그의 이름은 정재호. 전직 중견기업 영업부장. 34년 동안 그는 영업부장 정재호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골프 접대를 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고 그게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61세 생일 회사에서 정년퇴직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아침 8시에 눈을 떴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역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점심을 먹고 나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10시를 넘겼습니다. 6달이 지나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봐.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업부장 정재호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역할 정체성 붕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직업, 역할, 소속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 나는 어느 회사 부장, 나는 이 팀의 리더.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에게 이 충격은 더 큽니다. 이들은 일이 곧 삶이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정재호 씨가 딱 그랬습니다. 퇴직 후 14개월 동안 그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직 희망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이 생기는 느낌. 전화는 극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감동적인 말을 해줘서가 아니었고 어떤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이 답답해서.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작은 공원을 지났습니다. 거기서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명이 혼자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힘겹고 숨이 차 보이는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정재호 씨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장면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직전에도 그 노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면서 웃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잠들기 전에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운동화였습니다. 산행할 때 신었던 거라 발에 잘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혹시 볼까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 나이에 갑자기 달리겠다고 하면 이상해 보일까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새벽 5시 15분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실제로 달린 시간은 3분도 안 됐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벤치에 앉아 헉헉거리며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망이지만 과하지 않게 정재호 씨는 그 다음 날도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처음 한 달은 3분 달리고 10분 걷기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10분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30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달리기가 가르쳐 준 건 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것,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것. 그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팀 부장보다 내 실적이 낫나, 동기들보다 내 직급이 높나. 그런데 달리기는 비교 대상이 없었습니다. 경쟁 상대는 어제의 자기 자신 하나였습니다. 어제 3분 달렸으면 오늘 3분 10초. 어제 힘들었으면 오늘은 조금 덜 힘들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단순함이 34년 직장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 몸이 솔직하다는 것. 직장에서는 아파도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어야 했고, 지쳐도 씩씩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달리기는 달랐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달렸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기 몸의 언어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배운 것, 루틴이 정체성을 만든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는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더 말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눈에는 무언가 달라 보였던 겁니다.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 그게 그의 새로운 이름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업부장 정재호가 사라진 자리에 매일 새벽에 달리는 사람 정재호가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재호 씨는 지금도 새벽에 달립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5km를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삼진 않았습니다. 더 빠른 기록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일도 새벽에 운동화 끈을 묶고 싶다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이를 이유로 삼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지금 시작하면 뭐가 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정재호 씨가 새벽 5시에 운동화 끈을 묶던 그 순간 그 손이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는 그 순간 나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 노인처럼 달리면서 웃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무엇을 그냥 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딱 하나만 운동화 끈을 묶을 시간을 정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